낡은 주택가 사이로 한두 명 걸어가는 사람들, 구멍 뚫린 담벼락 사이로 쏟아지는 쓰레기와 빈집이 그대로 널브러진 마을, 그리고 어울리지 않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선 신축 빌라들. 한때 부촌을 형성했지만 세월이 지나 그 영광이 멈춰버린 곳, 바로 역지사지 세 번째 지역은 서울 성북구의 장이동입니다. 원래 장이동 지역은 운말, 아랫말, 명덕굴, 간대마을, 활량리 이 5개의 자연 촌락이 합쳐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활량리는 한량리의 와전된 의미인데 조선시대 한량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데서 붙여진 거라고 하죠. 과거 한량이라 함은 지금처럼 직업도 없고 한심한 사람을 표현하는 건 아니었어요. 용비어 천가에 한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평소 유학을 다녀왔거나 무예를 배웠지만 직업이 없어 한가롭게 사는 사람을 뜻했다고 해요. 먹고 살기 어려워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던 시절의 한량이란 비교적 부유한 계층이었음이 짐작되죠. 한량들뿐 아니라 장이는 조선시대부터 줄곧 농민들이 살았습니다. 별다른 특산물 없이 누구나 다 하는 벼농사, 조, 수수, 고추 등의 작물이 재배됐습니다. 특별한 특징이 없다 보니 자연스레 자연물로 마을 이름을 정하게 됐고 주변 장이산 이름을 따 장이동이 됐다고 하죠. 또 다른 썰도 있어요. 조선말 이조판서를 지낸 윤용구가 이곳에 살아 그의 호를 따 장이가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격인 이조판서가 여기 살았다는 이유로 지역명을 만드냐고요? 윤용구는 사실 이 지역의 유지, 당시 장이동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윤용구는 조선 23대 순조의 막내딸 덕원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나갈 때 모두 말에서 내려 하마하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철도 개발과 함께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장위에도 부흥주택을 건설했습니다. 6.25 전쟁 후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걸쳐 육군 공병대와 정부가 주도한 주택촌이에요. 지금도 장위에 가면 장위초등학교 남동측 부분에 부흥주택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현 삼성생명의 모체인 동방생명보험도 1960년대 장이동에 주택촌을 만들었어요. 당시 땅을 갖고 있던 윤용구 집안 직계 후손에게 장이동 구릉지 10만여 평을 매수해 택지 사업에 뛰어들었죠. 근데 보험회사가 웬 주택개발 사업을 하냐고요? 1960년대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경제개발 드라이브가 추진되던 때였어요.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정말 많은 사업들이 시행됐죠. 당시 서울의 시정구호가 돌격건설, 싸우면서 건설하는 해 이렇게 불렸을 정도라고 해요. 세운상가, 낙원상가, 강변도로와 강변아파트, 수많은 육교들이 이때 건설됐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인 김현옥 시장의 별명이 불도저였는데 이때 정부에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보험업계에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허용했습니다. 동방생명보험은 당시 계약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고민하던 때였고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서울 외곽지역에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시도한 거죠. 이 일대의 주택가는 한때 장이동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강남개발과 함께 이곳에 살던 부자들이 대부분 이사를 가며 장이동 부촌은 조금씩 낙후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이동의 지형 자체가 워낙 높고 지하철이 들어갈 수 없어 개발이 어려웠던 게 이유인데요. 대표적으로 장이동 230-49 주택인데요. 이 주택은 1970년대 건축됐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며 1986년 건축가 김중업과 김수근이 리모델링했습니다. 현재 이 주택은 1980년대 한국의 중산층 주택이라는 건축사적 의의를 인정받아 2017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고급주택이 조금씩 헐리면서 이곳은 가난한 빌라촌으로 바뀌었고 옛 영광을 잃어버린 채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이동 주택촌 한복판에는 조선시대 때 지어진 한옥이 한 채 있습니다. 유독 허물어지지 않고 잘 보존된 이 기와집은 과거 윤용구와 아버지 윤희선이 살았던 곳인데요. 시간이 지나 김진흥이란 인물에게 팔리면서 소유주 이름을 따 김진흥 가옥으로 불려오다가 1998년 김진흥의 부인이 이곳을 불교재단에 기증하고 현재는 진흥선원이란 이름의 절로 바뀌었습니다. 안에는 넓은 마당과 함께 사랑채, 뜰 등 고급 한옥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970, 80년대 부촌이었던 장이동엔 봉제단지도 함께 조성되며 많은 회사들이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1970년대 봉제업체와 자수업체 등
의류봉제업체들이 장위에 속속 들어서며 많은 상가들도 준공됐습니다. 80년대를 지나 2000년대 월드컵 특수를 거치며 이 일대는 굉장한 활기를 띠었었는데요. 대한민국 근간산업인 섬유의류업이 이곳에서 탄생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와이셔츠, 잠바 등을 위시한 신사복 전문 제조업체인 내외패션과 90년대 말 연매출 44억 규모로 성장했던 의류 제조 수출업체 사해무역도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력 부족, 수요 감소 등으로 봉제 산업 전반이 쇠퇴하면서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대체 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장위는 주택 노후와 함께 산업도 쇠퇴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자연스레 시간과 함께 쇠퇴하던 장위는 뉴타운 사업과 함께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부동산 호황이 한창이던 시절 이명박 정부가 추진을 결정하면서부터인데요. 노후된 주택과 기반시설 정비를 목표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재정비 촉진지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2만 6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7만 3천 명을 수용하는 미니 신도시 개발로 계획됐죠. 이런 청사진 앞에서 장위동은 15개 구역으로 나눠 전면 개발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말 예상치 못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뉴타운 사업도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내려가고 주민들의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 시작해 주민 간 대립이 커졌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계속되어 오다 2014년 11월 일몰제로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뉴타운 계획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때문에 건축 제한이 걸리며 건축물이 급속하게 노후화됐고 40년 이상 된 건물은 전체의 46.5%에 이르렀다고 하니 주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 아니었겠죠. 11년 이상 묶여있던 건축 제한이 해제되면서 장위는 곳곳이 공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재개발을 포기하고 들어선 신축 빌라와 다시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돼야 한다며 버티고 있는 낡은 주택들. 이 둘이 한데 섞여 각종 소음, 도로 파손 등 혼란스런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15개 구역으로 쪼개졌던 장위 지역은 지금도 구역별로 상황이 판이합니다. 북서울 꿈의 숲과 인접한 1257 구역은 이미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레미안 장위 포레 카운티 같은 경우 현재 33평 10억에서 11억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위치한 3구역은 그동안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이제 조금씩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4년 정도 있으면 이주할 계획이에요. 아직은 뭐 피가 한 2억 5천, 3억 붙었다고 봐요. 돌고 지역과 가까운 4구역은 이주율 100%로 현재 모두 허물어져 착공이 임박했습니다. 자이가 들어서기로 예정된 4구역은 올해 말 분양을 앞두고 있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 허물어진 4구역 한가운데 나홀로 아파트가 서 있다는 점인데요. 지어진 지 15년밖에 안 돼 개발구역에서 빠지며 이곳만 홀로 남겨진 것이죠. 거기다 이 동의를 안 해준 거지. 여기도 이렇게 가려서 건데 아파트가 하나 있어. 이용할 수 있지, 놀이시설 이런 건. 그렇지만 이 애들이 만약에 여기 놀 때 가서 어디에 사냐고 틀리지. 10구역은 이주율 99%로 철거에 돌입했지만 사랑제일교회 이주 문제로 진행이 막혀 조합원의 불만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은 배상금 500억 원대를 주지 않으며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협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부촌이었던 13구역은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이후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장위동 가꿈주택 골목길, 세롬길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골목을 다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100억 원 이상의 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다시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기엔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위동엔 2021년 착공 예정인 GTX-C 노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노선으로 강남 접근성이 높아지지만 지하철역까지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 상월곡역, 돌고지역, 석계역 모두 6호선인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GTX 말고 왕십리에서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경전철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철도가 완공되면 장위 12구역, 2구역은 완전한 역세권이 됩니다. 가능성이 많아. 그리고 여기가 한승센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이용할 수 있고 왕십리도 파악이고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구역은 여기. 옛 드림랜드가 헐리고 북서울 꿈의 숲이 조성되며 탈바꿈을 기대했지만
15년 전 개발 실패의 쓴맛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던 장의. 하지만 아픔도 탈탈 털고 이제는 주민들과 힘을 합쳐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죠. 누가 장의를 상처받은 땅이라고 했나요? 언제 또 금싸라기 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